자, 봅시다. 자, 우리 맨 처음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확률 변수다라는 것은 정의역이다라고 한 거 맞나? 네. 정의역 x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참고로 x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게 원래 y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확률 통계에서는 x 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 값은 확률로 나온다, 맞지? 네. 그거를 우리는 px는 x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이산 확률 변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오늘 배울 거에서는 그냥 fx를 써요. 왜냐하면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확률 변수 x가 종류는 일단 두 개가 있다 했어요. 맞죠? 네. 뭐랑 뭐?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뭐의 경우에 따라서 x 셀 수 있는지 없는지. x의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하면 이산이었고 셀 수 없었다라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했었었죠. 네. 이산 확률 변수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 이름을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대표적인 확률 분포 이름을 이항분포를 배웠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할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 이름이 뭐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서 그 밀도 함수는 보통 fx를 쓸 것이다. 맞나?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라고 했어. 자, 우리 이산 확률 변수가 나왔으면 쌤이 그냥 기본적으로 표를 그려라라고 했지. 네. 그리고 혹은 문제에서 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뭐 한다?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각각에 셀 수 있었으니까 각각의 확률의 합은 그다 1이다. 맞지?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표는 못 그려요. x의 값을 셀 수 없으니까. 맞지?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선입견을 잤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표를 그려라.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어떤 x의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다. 그럼 x의 값은 셀 수 없는 게 확실해졌죠? 네. 맞죠? 정수, 자연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합시다. a부터 b까지. 알겠니?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 곡선, 직선 이런 게 나왔다 맞지? 네. 그래서 y는 fx다라는 걸 많이 씁니다. 알겠니? 네. 그리고 우린 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였다고?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확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얘는 각각 x가 1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 나온 확률을 2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px는 1일 때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었거든. 근데 얘는 똑같을까? 중간에 어떠한 값 3, f3이 확률일까? 절대 아닙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의미하는 건 범위로 주어집니다.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려놓은 게 x축이거든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떠한 x가 딱 한 값일 때에 f3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봐도 0입니다. 왜? 넓이가 없잖아요. 맞지? 네. x가 3일 때 확률 구하세요. 없어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없으니까요. 이해 갔나? 네.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생각해봐봐. 제일 먼저 표가 나왔으면 이상 확률 변수에서 표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지. 네.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해야 돼. 근데 모든 확률의 합은 뭐겠어? A에서부터 B까지의 fx랑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이게 1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 네. 그냥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다 제일 이해가 좀 편하겠죠?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특강 같은 경우는 설명 다 하고 할게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x를 셀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키는 셀 수 있을까? 아니요. 키는요. 누군가 173, 172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키는 172인 사람은 없다. 172점 뭐시기.
정확하게 170인 사람 없다고 합니다. 즉 키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반올림에서 말하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73.3, 173.7, 173.77 이런 키. 그래서 x의 값을 셀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키의 범위로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 셀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 네. 그 다음 강수량 자체도 셀 수가 없죠. 왜겠어? 강수량이 뭐 오늘 300ml라더라. 재봤냐고. 정확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네. 굉장히 많은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 개수 나오는 순간 탈락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개수는 셀 수 있잖아. 몇 개다 몇 개다라고. 맞지? 네. 그 다음 수명, 대표적인 이상 확률 변수입니다. 시간, 수명,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계가 되어보자. 이상 확률 변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표를 그리자. 네.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리자. 알겠지? 내가 특강을 뒤로 한다 했죠?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할 때 곡선처럼 그렸지? 네. 그럼 전체 둘러싸인 넓이는 정적분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무조건 정적분 써야 돼요, 곡선 넓이는. 알겠나? 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맞았어요. 특강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각형밖에 안 나와요. 그럼 대표적으로 1차 함수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X축 위로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어떤 확률 밀도 함수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밑에 그려진 부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도 되는 거고요. 범위 자체가 넓이라고 했지. 확률 자체가 넓이라고 했지.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X축 밑에 있으면 음수값을 가지잖아. 네. 맞지?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적당하게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근데 다 X축 위로 그린대요. 알겠니? 네. 잘 봐. 좌표 표면 그리겠습니다. 직선인 거 맞나? 네. 직선이면 지금 몇 개만 찍으면 돼? 2개요. 2개만 찍으면 되죠? 0, 1. K 임마 맞을래? 근데 K가 양수인지 엄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찍어요. 양수로 찍어요. 밑에 못 찍어요. 네. 그 다음 2, 7K. 그래 됐어요? 네. 여기 그리면 돼. 음. 이해갔어요? 네. 그럼 사실 사다리 꼴로 보이죠? 맞나? 네. 근데 K가 이게 음수 여기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K가 음수면 얘도 음수지 0이지. K가 0이면 얘도 0이잖아요. 네.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표가 나오면 확률의 합이고 얘도 확률의 합인데 얘는 그 확률의 합이 주어진 전체 범위의 뭐? 넓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얘는 사다리꼴이니까 K 7K 높이 2j. 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맞지? 네. 곱하기 2가 1이더라. 모든 확률합은 1이더라. 그래서 그냥 8분의 1. 졸랑 쉽죠? 네. 여기까지는 기계가 되었다. 중요합니다. 함수 그래프 그리러 합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리러 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0, 0. 0 1, K. K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요 선생님. 아니 무조건 양수라고. K가 무조건 양수가 아니라 무조건 X축이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네. 알았어? 네. 얘도 직선이니까 그냥 그어버리죠. 그 다음 여기 이 함수도 그냥 뭐 직선인 거 확인했지. 또 직선밖에 안 나온다고. 네. 2차 안 나온다고. 학교 선생님이 조금 뭐 좀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정적분 알려줄 겁니다. 그 뭐지? 저희 학교 수업 시간 때 통 설명하면서 수투수원이랑 연관시켜서 수치형 문제 낼 거라고. 그래 좀 좋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근데 수능에서 그런 일 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쉬워요. 더 쉬워. 정적분을 쓰는 순간 더 쉽습니다. 자 이거 1, K. 연속함수죠? 네. 선생님 연속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2, 0이요. 네 대충 이렇게 끄면 되겠죠? 그럼 내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프 그렸잖아. 넓이. 전체 정의역 자체가 이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 넓이 다각형밖에 안 주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K 맞나? 네. 그게 1이라고. K는 뭐다? 1이요. 1이다. 봐. 그리고 질문 자체는 무조건 범위로밖에 못해.
알겠니? 네. 확률을 구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1까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정적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굳이 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정적분을 써도 상관없다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잖아. 네. 근데 그거는 특강에서 한번 알려주는 걸로 하고 우리는 무조건 다각형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식으로 갑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 함수값을 찾아놔야 됩니다. 그럼 이 직선도 써놔야죠. 그림을 이쁘게 크게 그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K값을 찾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함수 써주시고 2분의 1, 몇입니까?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죠? 네. 그럼 밑변이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1. 높이. 오. 2분의 1. 아, 네. 정신 좀 차려라. 됐나요? 네. 이렇게 말한다고 안 어렵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개념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뭐 연속 확률 변수 한 문제 나올까 말랑. 알겠지? 자 봅시다. 뭐야? 다른 것도 풀래요. 뭐야? 얼마나 시시한지 알겠죠? 한 개만 더 풀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밑에 걸로 봅시다. 자 이건 그래 부린다. 네. 0, 1이요. 0,1. 그 다음 1, 2, 마이너스 0. 됐어? 네. 그러면 전체 넓이가 1인 거 확인됐나? 네. 전체 넓이 1 맞지? 네. 자 그 다음 0부터 어디까지가? A까지. A까지가 뭐래? 4분의 4. 여기 넓이가 4분의 3이래 맞지? 네. 전체 넓이 1이었는데 그럼 선생님은 이런 방법 쓸래요. 사건이요.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요 삼각형 구하는 게 더 쉽잖아요. 네. 맞죠? 그럼 이 넓이를 나는 4분의 1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나 A를 넣었을 때 좌표 A, 1 빼기 2분의 1A거든요. 네. 그럼 밑변 A. 2 빼기 2 빼기 A 높이 1 빼기 2분의 1. 2분의 1A는 4분의 1이 남았지. 네. 이는 쓰지 못할 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분의 1을 빼내십시오. 2분의 1 빼내보십시오. 그럼 4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얘는 2분의 1 빼내면 뭐가 남습니까? 1 빼기 2 빼기 A 아닙니까? 알려줘도 못 받아먹네. 이해가요? 네. 어차피 이렇게 안 풀 거잖아요. 네. 다 전개할 거잖아. 이해가? 네. 그럼 2 빼기 A의 제곱은 1이라가 되지? 네. 그럼 양변에 제곱 날리면 루플마. 풀마가 붙는다. 알겠니? 네. 그래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A는 1이거나 A는 3이거나가 되거든요. 네. 근데 A가 2를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빡세게 그리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봅시다. 이거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적분으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수투랑 엮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니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막 빡세게는 안 할 거거든요. 잘 봐봐. 함수 이제 주어진 범위가 다시 한번 다시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어진 정의역 자체가 이 범위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몇이라고요? 전체 이 넓이가 몇이다? 1이다. 그게 모든 확률의 합이지.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걔가 몇이다? 1이다. 1이다. 이게 모든 확률의 합인 거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다음 어떠한 c부터 d까지 이걸 물어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질문할 거거든. 아까 봤잖아, 맞지? 네. x가 c라는 것부터 d라는 범위까지 성적분 해주세요. 확률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fx, dx 하면 돼. 그게 어렵진 않아요. 함수 fx식에 주어질 거기 때문에. 알겠나?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건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잖아요, 친구야. 2차 함수.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절편이 나와 있네. 절편이 뭐랑 뭐야? 0과 6이요. 0과 6이지. 네.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볼록. 위로 블록이야? 네. 모르죠, 원래는. K 때문에. K 때 모르지. 네. 근데 무조건 fx가 x축 위로 그려질 것이다. 이해갔나? 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체 넓이가 1이다. 1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 이건 이제 다각형 넓이가 아니니까
정적분 쓸 수밖에 없죠.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fx d 그냥 바로 대입하자. 6kx 빼기 kx 제곱. 기억나죠 이거? 정적분 해보라. 아예 알아요 3kx 제곱 빼기 3분의 1 kx 세제곱 이거를 0부터 6까지 그걸 하면 1이다 맞지? 네. 그러면 6 넣으면 36 108k 216 72k 이가 1이다. k는 36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올 것입니다. 이해했나? 그리고 나서 질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람 개무시하는 질문입니다. 0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래요. 맞죠? 이건 개무시하는 거라고요. 넓이 뭐예요? 2분의 1로 그래 2분의 2분의 1 아이가? 네. 왜? 좌우 대칭이잖아. 네. 그래 안 그래? 전체 넓이가 1이니까 맞지? 이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시하는 거라서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이 부분 넓이를 찾아라는 거잖아. 네. 그럼 똑같이 0부터 2까지 이거 이제 k 값을 구했으니까 36분의 1은 좀 빼놓는 센스가 있으면 좋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정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거 근데 왜 그게 없지? 따로 선생님이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왜? 내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좀 긴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대값, 표준편차 분산했어 안 했어? 했어요. 표에서 말이야. px는 x 했어. x1, x2 쭉쭉쭉 n 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나오는 이제 확률이 p1, p2 이렇게 또 따라가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평균은 expectation 기대값은 어떻게 구했어? x 값이랑 p 어, 값 곱한 거 곱한 거를 다 더한 거.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시그마 x는 1부터 i라고 합시다.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해갔나? 네.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걸 다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 우리 이게 p제 p 확률 px 맞지? 네. 이거를 뭐로 대체하면 돼? fx로 대체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값에 따라 나오는 확률을 곱한 거잖아. 네. 그럼 여기도 fx, x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 정리하는 거잖아요. 두 개 곱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적분 하잖아. 네. 이게 expectation이 돼요.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더 깊게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냥 x 곱하기 확률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걸 다 더한다, 다 뭐 넓이 구한다 이런 게 평균이 되는 거야. 이해간다? 이런 표현들을 알아놓자.